안녕하세요. 실내 디자인 기본 설계 도면 작성하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교사 한기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구 사용법 중에 큰 도구 세트 중에 여기 밑에 쪽에 있었던 여기 또 건축 도구랑 뭐 카메라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녹화할 때마다 어디 즈음에서 분량상으로 따지면 뭐 어떤 그 분량을 제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자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디서 잘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첫 인사와 끝 인사가 굉장히 어색하게 자꾸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인사를 안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번 사실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여기 편집 도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 건축 도구, 컨스트럭션 툴, 건축 도구와 그다음에 카메라 도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육면체 항상 그려서 시작해 볼게요. 자, 좀 많이 쓰는 사실 여기에 있는 도구들을 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큰 도구 세트들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지금 줄자 모양으로 생긴 이 줄자 도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 단축키 일단 T고요. 줄자 도구는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CAD에서 디스트, DI와 같은 디스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 줄자를 누르고 자, 여기 이렇게 끝점을 찍고 이렇게 움직이면 옆에 이제 조금 움직이면 기다리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죠. 중간점까지 2668이다. 끝점까지 5336이다.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근데 요 줄자도 또 추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보통 이제 측정하는 거 외에도 보조선을 그린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데 보통 지금 우리 지난번에 그 무작정 따라하기에서는 CAD에서 평면도를 그려서 스케치업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요 줄자 도구를 보조선으로 많이 쓰긴 했지만 많이 그래도 좀 덜 쓴 편이에요. 보통 같은 경우는 요 줄자 도구는 보통 우리가 CAD에서 말하는 중심선하고 비슷한 개념의 보조선을 그리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선을 그려보면, 자, 끝점 말고 이제 중간점에서 한번 여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면, 찍고 움직이면 이렇게 내가 거리가 띄어진 만큼, 뭐 여기에 500만큼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500하고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선이 500만큼 떨어진 곳에 점선이 나타나는데 이 점선, 무한선입니다. 자, 이 점선은 실제 선은 아니고요. 이렇게 중심선처럼, 모델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좀 그러니까 조작은 가능한 이런 선이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 선이 아니라 지금은 선이 나왔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 2000만큼 떨어진 곳에 자, 이렇게 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인 곳에 안내점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줄자를 누른 상태에서 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또 줄자 밑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또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선을 더블 클릭하면 자, 이 선에 맞게끔 맞는 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필요한 곳에 계속 선들이 찍을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자리에도 되기도 하고요. 또 줄자 도구를 클릭한 상태에서 또 선택한 상태에서 선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자리를 클릭을 이렇게 원하는 곳에 이렇게 아까 찍어둔 이런 곳에 찍어두면 또 그 위치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자, 줄자 도구를 끝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이어주는 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찍고 또 찍으면 지금은 너무 지금 선이 많아졌죠. 줄자 도구도 이렇게 지우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지울 수 있고요. 자, 다시 자, 줄자 도구를 선택해서 보통은 이렇게 찍은 다음에 움직이면 여기 점에서 이렇게 찍으면 점이 찍힙니다.
그다음에 끝점으로 가면 여기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만들어지고요. 찍고 이렇게 중간에서 찍은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원하는 곳에 찍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새로 시작이 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줄자 도구는 상황에 따라서는 스케일 도구의 역할도 하는데요. 자, 줄자를 일단 기본적으로 줄자를 찍어서 거리를 일단 측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33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측정하는 거리 5366이라는 숫자를 내가 정확히 원하는 곳에 원하는 크기만큼 입력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크기만큼 키우고 싶다라는 키우고 싶을 때는 줄자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5336을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뭐 8000 정도로 키우고 싶으면 모델의 크기를 변경하겠습니까? 이런 그 안내 문구가 뜨고요. 예를 하면 자 지금 다시 한번 좀 커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줄자 도구를 클릭을 해서 찍어보면 8000짜리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확히 내가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변경시킬 때도 줄자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게도 가능하겠죠.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자, 현재는 찍고 먼저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서 길이를 알아야 돼요. 8000이 된 상황에서 이것만큼 반만큼 줄이고 싶다. 400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예 하시면 이렇게 또 반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이런 스케일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줄자 바로 밑에 각도기 도구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회전과 각도기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줄자 각도기 도구는 역시 각도를 이건 실제 물건을 회전시키는 거고요. 각도기는 두 점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좀 측정하기 위해서 약간 이동 키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하나로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각도를 측정할 때, 자, 각도기 키를 이용해서 자, 중심점을 먼저 찍고, 자, 기준이 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가 각도가 이쪽에 보시면 V12 창에 47.9도라고 이렇게 각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얘도 또 이 줄자 역할처럼 보조선을 지금 그 각도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보조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각도기 여기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면이 회전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 중심점을 찍고 첫 시작점을 여기 끝에 찍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면에다가 45 여기 정확히 여기에 대각선에 관련한 뭐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찍으면 자 여기에 관련한 각도 선을 뽑아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각도기 도구 밑에 축 도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도구는 그리기 축을 이동하거나 방향을 축을 재배치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축을 배치하고 싶을 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축이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 면에다가 축을 좀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원점 찍고요. 그 다음에 빨간 축 X축에 해당하는 선을 먼저 찍고 자 Y축을 자 이쪽 요 면에다가 할게요. 면에 이렇게 찍고 그러면 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 면이 이 면이 주요 면으로 바닥면으로 지금 변경됐죠. 실제로 이렇게 아이소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축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쓸 수 있고요. 자, 이걸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지금 오른쪽 키를 눌러서 여기서 재설정을 누르시면 다시 원래의 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줄자 옆에 치수 도구가 있는데 치수 도구는 실제로 이렇게 치수를 찍고 이 끝에를 찍어서 이렇게 위로 쭉 올리시면 이렇게 치수가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개 방향으로 찍는 대로 치수가 나타나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 치수의 형태 같은 거는 창에 모델 정보에 그 전에 치수가 있었죠. 여기서 여기에 텍스트의 글꼴이라든가 굵기,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고요. 끝점의 모양도 화살표나 이런 그 화면에 맞추는 것, 치수선에 맞춤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맞춤을 보통 선택을 하는 상황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는 모든 초시 선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치수를 선택한 상황에서 창에서 모델 정보에 가서 글꼴과 화살표 바꾸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지금 좀 전에 바뀐 대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다시 이거 슬래시로 바꿔서 또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참고로 화면에 맞춤을 하면 화면을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해도 계속 우리 눈에 보기 좋게 계속 이 숫자가 바뀌지 않고요. 또 여기에 예를 들면 원을 그리거나 하면 치수에 따라서 이렇게 원의 중심선 지름이라든가 원을 선택을 해서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표기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치수가 나온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또 이제 이 치수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름인데 반경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색깔을 바꾸고 싶다. 유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내용 자체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 편집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역시 지우기, 숨기기 이런 것들 다른 기능들도 오른쪽 키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텍스트 위치나 편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3D 텍스트 3D 텍스트는 말 그대로 글씨를 쓰는 3D로 글씨를 쓰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충주공업고등학교 이렇게 쓰고 원하는 글꼴을 바꾸시고 또 그다음에 높이나 높이 값이나 이런 맞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치를 시키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역시 크기는 배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재질도 줄 수 있고요. 이런 텍스트도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것도 그룹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서 추가로 어떤 특정 것만 더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색깔을 얘만 또 다르게 한다든가 높이를 다르게 한다던가 이 부분만 없앤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카메라 도구들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요거는 첫 번째 궤도 도구는 이렇게 마우스 그 휠 버튼을 누른 것하고 똑같은데 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요런 역할을 하는 게 휠 도구고요. 또 이동 역할, 손바닥 역할. 요거는 마우스 휠과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 요 손바닥 도구가 나옵니다. 또 확대 축소 요거는 줌입니다. 말 그대로 줌. 이걸 누르고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걸 좀 많이 쓰는데 그 돋보기 옆에 요거는 범위를 지정해주면 그만큼이 확대가 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범위 확대 축소라고 해서 요거는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내가 여기에 그 객체에 그려진 것들이 항상 이 화면에 가장 보기 좋은 비율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 카메라 뷰고요. 밑에는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도구라서 일단 지금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단면 도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도구는
스케치업에서 이것도 진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원래 우리 CAD 도면을 그릴 때는 단면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이런 단면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물건 이게 이렇게 되니까 표현이 되니 도면이 금방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면 배치 뭐 이름이나 기호는 뭐 적정하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누르고 자, 이 근처에 가면 이렇게 이런 게 단면이 선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걸 선택해서 자, 이동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일부가 이렇게 잘려서 이 면이 잘렸을 때 이렇게 보이는. 자,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단면 배치를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하는 두 개, 세 개 더 추가 가능하고요. 역시 지금은 밑에 배치돼서 그런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잘린 면들이 보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단면 배치를 한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화면을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단면 분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동으로 CAD 도면으로 단면도의 모양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지금 큰 도구 세트에 있는 도구들을 지금 처음부터 좀 끝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게 단순히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기능만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의자 모델링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 빨간 하얀 체어를 가진 빨간 그 체어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기능을 좀 익숙하게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전에 제시한 의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를 그리기 전에 먼저 레이어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의 레이어. 원래 재질로 작업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추후에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가 보통 레이어가 잘 들어가줘야 정리가 쉬워서 자, 일단 의자를 할 건데 의자에 자, 빨간 천을 댄 의미로 체어 레드라는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만들 건데 이렇게 보이는 대로 빨간색을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색깔을 잡는 방법 말고 HSB로 가서 빨간색을 이렇게 잡으면 더 정확합니다. 자, 0, H는 0, S는 90, 는 94 정도 이렇게 해서 색을 찾는 게 좀 더 선명한 색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추후에 포토샵 작업 등으로 연계할 때 이렇게 HSB로 숫자로 색깔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많이 좀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래픽에는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자니까 세워져 있어야 돼서 약간 우측을 먼저 우측 면도로 오른쪽 면도 오른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위에 뷰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찍고요. 자, 일단 크게 처음에는 연필로 그릴 건데 자, 치수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자 옆에 있는 틀입니다. 초록색, 파란색 이런 색깔로 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한 상황에서 자, 일단 의자 등받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의자가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무브를 이용해서 약간 휘어주고요. 자, 요거를 하니까 좀 여기가 좀 너무 짧아 보여서 다시 무브를 해서 의자를 약간 눕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에 추가된 것들은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자 형태를 잡고요. 또 이제 무브선을 또 이용해서 뒤쪽 여기도 좀 더 끌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아래쪽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 항상 이렇게 파랑 축에 좀 녹색 축에 이런 것들이 뜰 때 마우스 조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좀 많이 딱딱하죠. 그래서 연결 부위를 호로, 자, 2점 호로
자, 이 점으로 연결 부위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곡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하나, 그 다음에 양쪽 끝을 찍고, 이때는 이렇게 파란색이나 가장자리에 접합 이렇게 뜰 때, 이럴 때 넣어주는 게 하늘색이나 보라색 정도의 색이 나올 때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부분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고요. 또 이 점으로 이런 다른 모서리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해주시고, 한 김에 여기도 자, 이렇게 해주고, 이런 작업이 추가로 더 많을수록 아무래도 더 좋은 부드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선들이 뾰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적당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으면 자, 모듈을 선택을 하고 자,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자, 선 주변에 찍고 자, 약간 두께를 줍니다. 약간의 두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선으로 끝부분을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요거를 시점을 조금 바꿔서 약간 두께를 밀기 끌기 버튼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두께를 어느 정도 빼오시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자, 참고로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은 앞면으로 잘 작업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레이어별로 잘 들어가는지 보려면 자, 레이어 창에서 오른쪽에 상세 정보를 봐서 눌러서 레이어별 색을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들이 좀 있어요. 자, 이 선들 좀 안 보이게 작업을 하려면 3번 연속 클릭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키를 눌러서 가장자리 부드럽게 매끄럽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면 이제 끝에 여기 기본 트레이에 이런 식으로 탭이 하나 더 트레이가 체크가 되는데 이때 요거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 선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일 때가 있고요. 조금 움직이면 선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면만 보이죠. 자, 이렇게 전체 면을 자,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서 의자의 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들은 또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다 3번 연속 선택을 해서 그룹 만들기로 면을 다른 다음에 만들어질 객체와 간섭이 없게 자, 그룹 만들기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또 레이어에서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의자는 의자인데 자, 화이트로 색상을 자, 잡아보겠습니다. 화이트는 위쪽이 일단 0 쪽이면 이렇게 그레이 쪽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좀 수치를 높이면 95 정도 해서 자, 최어 화이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우측면도 아까와 같은 오른쪽 면도 시점을 보게 해주시고요. 자, 요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의자가 두께감이 우리의 원근법을 이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께감이 보이는데 얘를 카메라에 가서 위에 풀다운 메뉴에 지금 투시나 2점 투시가 우리의 원근법을 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평양 투영을 누르면 원근법 없이 이렇게 투상법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평양 투영을 눌러놓은 상황에서 사각형을 또 그려줍니다. 사각형은 여기 의자에 맞춰서 비례해서 적당한 곳에 찍고 또 한쪽 아래쪽은 좀 약간 더 밑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자, 의자를 가지고 다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의자로 연필을 가지고 자, 의자 모양을 이렇게 필요한 없는 곳은 지워주시면서 자, 만들어주고요. 또 이것도 약간 이렇게 경사가 되게 자 무브 버튼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연필로 나머지 여기 밑에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역시 필요 없는 부분 지우개로 지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에 쪽도 반대쪽도 의자로 연필로 이쪽은 약간 2.5 역시 2.5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홀을 그려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잘라주시고요. 자, 다른 모서리도 지금 2점 홀을 이용해서 자, 홀을 좀 그려주시고요. 또 지우개로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 아래쪽도 자, 홀을 그려주시고 지워주시고 자, 이런 아래쪽도 살짝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시고 자, 이게 다 됐으면 역시 얘도 자, 옵셋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두 줄이 되도록 두께감을 생각해서 두 줄로 만들어 주시고 내부의 면은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활용해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역시 두께감 풀푸시를 이용해서 약간의 이거는 이제 팔걸이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자, 약간의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3번 연속 클릭을 해서 자, 가장자리 부드럽게 자, 여기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 부드럽게로 자, 어느 정도 연결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보이는 선들이 있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숨기기 오른쪽 키에서 숨기기 정도로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준 상황에서 얘를 다시 그룹 만들기를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의자니까 이게 반대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때 이제 복사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앞쪽에서 자, 정면도 요거는 이제 우측면에서 본 거고요. 앞쪽에서 본 시점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정면도 시점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선택한 상황에서 복사 이동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는 복사 키를 이용해서 찍고 시점을 요거를 자, 끝점을 잘 잡아서 자, 반듯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앞쪽에서 지금 연습해 보니까 밑에 쪽에 잡는 게 조금 점을 잡는 게 좀 편하네요. 밑에 쪽에 오른쪽 하단부에 잡아서 자, 반듯하게 옆으로 가서 자, 끝점 그렇네라고 찍으면 자, 이렇게 의자가 2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팔걸이를 다 완성하고 좀 이게 또 원래대로 보이려면 카메라에 투시를 키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소 버튼 같은 것으로 보면 좀 이런 의자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약간 얘가 지금 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동 키를 이용해서 끝에를 잡고 자, 원점으로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이동 키를 하니까 좀 얘가 잘 안 잡혀서 자, 복사를 해서 지금 밑에 쪽에 지금 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밑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려면 오른쪽에 여기 도구 툴에서 그림자 도구를 꺼내시고 그림자 도구 앞쪽에 요 그림자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면 좀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림자 기능인데 바닥에 자연스럽게 잘 붙어 있는지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확인이 금방 잘 됩니다. 지금도 지금 양쪽이 지금 선이 한쪽은 좀 앞에 나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것도 약간 이동을 좀 해야 되겠죠. 자, 뒤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의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졌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가장 좋고요. 한 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도록. 자, 지금 간단하게
곡면하고 호하고 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의자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이 의자 만들기처럼 가구를 지금 여러분들 과제로 가구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 뒷부분에 가구 예시가 몇 가지가 제시가 될 거예요. 인터넷에도 찾은 가구인데 그런 가구를 찾아서 인터넷에 괜찮은 디자인을 찾아서 한번 여기 3D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비슷한 디자인이 되도록 한번 여러분이 연습해 보는 것이 여러분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시되는 과제를 잘 완성을 해서 과제방 같은 곳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자, 마지막 시간에는 큰 도구 세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큰 도구 세트의 마지막 시간. 자, 건축 도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흔하게 많이 사용했던 보조선으로, 가이드선으로 많이 사용했던 여기 줄자 보이시죠? 줄자 도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자, 줄자 도구. 가이드선의 역할을 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를 재거나 또 스케일, 크기를 변경하는, 전체 크기를 변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줄자 도구와 스케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케일은 편집 도구에 있는 스케일은 해당하는 것만 크기를 조절을 하지만 줄자 도구는 전체 관련 모든 파일을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성요소에서 다운받아진 것들을 조정을 할 때는 구성요소 하나 다운받아진 그 상황에서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사용된 것들을 추후에 나중에 연결을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해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줄자 도구 옆에 치수 도구가 있었고요. 치수. 자, 치수를 치수 변경은 모델 정보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줄자 도구랑 비슷한 형태의 사선의 보조선을 가이드선을 줄 수 있는 각도기가 있었고요. 각도기. 자, 그다음에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축의 변경이나 3D 텍스트, 그다음에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도구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추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편안한 의자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인터넷에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책장 사진을 지금 과제로 냈었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주어진 과제를 잘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오류를 찾고 수정해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한번 잘 만들어서 역시 JPG로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과제방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